그러면은 마지막으로 검찰 얘기를 조금 예. 하고 아이고, 제 마무리를 전공 이야기 나왔네. 뭐 검찰 얘기는 사실은 뭐 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번 주에는 뭐 크게 큰 큰 이슈들은 이슈가 없었습니다. 다만 지난 9일에 그 울산 사건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 여기서 수사를 해왔어요. 이성윤이 지휘하고 있는 중앙지검에서. 그런데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활실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선에서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이거 꼬리 자르기 아니냐. 왜 윗선 수사는 안 하느냐. 더군다나 이 공소장에도 강한 범죄 의심은 든다. 그런데 물증이 없다. 이렇게 공소장에 써 있단 말이에요. 강한 범죄 의심이 들면은 제대로 수사를 했으면은 그걸 밝혀내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좀 아쉽게 울산 사건이 끝난 거 아니냐. 그렇다고 이것이 뭐 이 정권에서 끝난 것은 아니죠. 예. 우리 그 야구에 그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라는 예, 요기 베라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예. 결국 이거는 있죠. 이성윤 검사장의 역할입니다. 그렇죠. 이성윤 검사장이 이 정도 사건이면 결재를 해줘야지 기소를 하는데, 지금 수사팀 2부라 그랬네. 공공수사 2부. 예. 이 2부에서 만일에 다른 임종석 실장하고 이제 몇 사람인데요. 거기를 기소한다, 지금 기소 의견 올린다 해도 이성윤 검사장이 결재 안 했을 겁니다. 이진석이도 깔고 뭉개고 있었던 그러니까요. 거 아닙니까? 겨우 지금까지. 했는데 그래서 타협을 본 게 예. 이진석이만 불구속 기소하고 예. 나머지는 그냥 무혐의로 무혐의. 끝내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윤 검사장이 그래서 이 정권 방패막이로 그렇죠. 친문 검사를 갖다가 두려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 방탄 검사 아닙니까? 그리고 있죠. 좀 전에 말씀하신 강한 의심은 들지만 범죄에 물증이 없다. 이건 법원 판결에서는 많이 봤어요. 그렇습니다. 고 교수님도 옛날 그 생각, 치과의사 모녀 살인 사건인가요? 심증은 있으나 물증은 없다 하면서 법원에서 무죄 판결 내린 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이 검찰의 역할이 과연 뭐냐? 검찰은 있죠. 어떤 범죄 혐의가 있고 강한 의심이 들 정도, 약한 의심도 아니에요. 예. 강한 의심이 들면 상당한 증거는 있었다는 거야. 그렇지만 딱 한 방. 이게 없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송병기 수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는 증거는 있는데 그걸 딱 입증할 만한 예. 그걸 못 찾아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드린 말씀이 검찰은 있죠. 그 정도면 기소를 해야죠. 그 정도 물증이 있으면 그래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는 게 검찰이지. 사실은 이 무혐의 결정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게 물론 검찰의 역할이기도 하지만 이 정도 국민의 관심과 이런 관심 대상인 사건에 있어서 검찰이 이거는 강한 의심이 있다 할 정도로 해놓고 기소를 안 한 거는 있죠. 이거는 무슨 증거가 있고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건 검찰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건 법원에 딱 기소를 해가지고 법정에서 다투면서 법정에서 증인 나온 사람 말 들으니까 좀 임종석이 힘이 없네. 아무 관여가 없네. 이런 정도로 되고 그래 임종석 비서실장한테 떳떳하게 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내리면 본인도 떳떳해요. 그런데 지금 검찰에서 이성윤 검사장 밑에 있는 검찰에서 이렇게 내버리면은 뭔가 이성윤 검사장이 방패막이를 한 것이 아닌가. 이거는 임종석 실장한테도 결코 떳떳한 게 아닙니다. 이게 윤석열 검사장도 중앙지검장 했잖아요. 예. 그럴 때 뭐 국민만 보고 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이게 무혐의를 했다. 그러면 조금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성윤 검사장은 지금 우리가 누가 보기에도 청와대 방탄용 아니겠습니까? 예, 방탄용이라고 그렇죠. 그러잖아요. 이 사람 밑에서 이렇게 강한 의심이 들지만 기소를 안 한다 할 때 임종석 실장도 결코 자유롭지 못하다. 결국은 이거는 있죠. 공소시효가 얼마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내년에 정권이 바뀐다면 다시 조사를 할 수 있고 왜냐하면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기판력이라고 한번 판결이 딱 나면 확정되면 더 이상 재심 외에는 다툴 방법이 없잖아요. 예. 근데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새로운 증거 발견되면 다시 기소를 할 수 있어요. 조사를 새로 하고 기소. 예. 사실 그 한명숙이나 이런 거 지금 김학의 예. 무혐의 나도 맨날 소송해가지고 기소되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차라리 이게 잘못된 게 임종석 실장한테는요.
이번에 기소돼 가지고 법정에서 무죄 확정돼 버리면 정권 바뀌어도 더 이상 기소 못 해요. 예. 그런데 검찰에서 무혐의 나버리면 그 이유도 강한 의심이 되는데 무혐의 나버리면 항상 좌불안석입니다. 이거는. 그러네요. 예, 다음 정권에 뭐 그것도 또 그 적폐, 그다음 보복 수사라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은 그렇지만 울산 선거 사건은 최순실 사건과 유사하게 어떤 그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그리고 민주주의의 가장 근본인 선거제도에 관한 이런 범죄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 끝까지 진실을 밝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 그럼요. 아닙니까? 최순실은 개인이 저지른 비리입니다. 여기는 청와대라는 네. 국정의 가장 컨트롤 타워에서 8개 조직이 참여를 해서 특정인을 선거를 지원해가지고 또 그 경쟁 상대자를 떨어뜨리는 그런 네. 공작을 하고 그런 거니까 이 선거제도 민주주의 자체를 붕괴시키는 그런 역할을 한 거란 말이에요. 맞는 말씀인 게 최순실 사건에 있죠. 박근혜 전 대통령 개인의 부패입니다. 예. 그거는 대통령제라는 인스티튜션, 예. 그게 제도의 부패가 아니고요. 제도의 어떤 잘못이 아니고 개인의 어떤 도덕적 일탈 예, 이런 그렇다고 거이기 봐요. 때문에 국가 제도에 대한 어떤 강력한 의심을 불러일으킨 건 아닌데 지금 울산시장 사건은 선거제도라는 예. 제도에 대한 어떤 큰 불신을 그러면 우리 작년 4.15 총선 때도 그게 사전투표가 조작되느냐 하면서 막 공격했지 않습니까? 예. 이게 결국 울산시장 선거에 그 사건의 조사에 영향도 있다고 봐요. 우리 국민들이 계속적으로 선거제도가 이게 어떤 그 집권자의 뜻에 따라서 선거제도가 악용될 수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만든 게 울산시장 선거다 이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민주주의를 한다면서 북한식으로 어떤 선거를 안 한다면은 어떤 자유로운 투표, 그다음 자유로운 어떤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국민들이 공평무사한 선거관리위원회, 그 공평무사한 국가기관들의 어떤 개입이 그 권력 행사에 의해서 그런데 경찰청은 압수수색, 그다음 청와대에 있는 비서관들은 어떤 공약 제조, 그다음 뭐 그게 뭐 대통령의 한마디에 내 친구가 참 됐으면 좋겠다. 그 한마디에 따라 했다는 거는 이게 민주주의의 초석인 선거제도에 대한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박근혜 정권의 그런 어떤 도덕적 일탈, 뭐 그거보다 훨씬 뛰어넘는 우리나라 민주주의 자체를 뒤흔드는 큰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임종석 실장하고 몇몇 사람 조국, 이광철, 예. 그리고 그 공소장에는 문재인 대통령 이름도 35번이나 예, 있습니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무혐의 받은 걸로 지금 만족할 게 아니고 이거는 반드시 언젠가는 다시 밝혀져야 된다. 예,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숙제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울산 사건 송철호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선거 제도를 붕괴시키는 그런 작업에 범죄 행위에 참여한 사람뿐만 아니라 또 이 수사를 방해한 사람이 추미애 아닙니까? 그렇죠. 당시 그렇죠. 원래 김태형 공공수사 2부장이 수사하던 것을 날려버렸죠. 인사학살로 해서 다 날려버리고 저 대구로 귀양 보내버리고 수사팀 공중분해 시켜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이 또 하나 있고 하나는 뭐 여러 차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걸 지금 재판하는 사람이 김민희 판사 아닙니까? 병가했다는데? 병가를 가버리면 이게 어쩌자는 거예요. 그동안에도 1년 3개월인가를 지금 그대로 있었던 거 아닙니까? 재판 안 오고. 그러고는 이제 재판을 진짜 해야 한다고 5월 10일 날 하나 잡아놓고 이제 병가 가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런 경우는 거기 보면은 이제 대등재판부라고 해갖고 장영범, 김상현 부장판사들도 있던데 이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주인 판사라는 거 아닙니까? 재판장을 아마 돌아가면서 할 겁니다. 그 이제 대등재판부는 하는데 이제 그러면 이제 재판부가 분리되더라고 법적으로는 16재판부라 그러면 16-1, 16-2, 16-3 이런 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김미리 재판장이 가장 선임인 것 같아요. 주심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울산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정권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울산뿐만 아니라 유해수 감찰 무마 사건, 예. 최강욱 그렇죠. 예. 의원에 대한 조국, 예. 거기 아들 그 인턴 허위 증명서 발급 업무 방해로 그 사건.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것은 다 들고 있죠. 그러면은 김민희 그 주심이 그 병가를 낼 수는 있죠. 뭐 아프면 내야지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여론의 질책이 강해지니까 또다시 끌기는 뭐 했는 모양입니다. 그럼 도망가 버리면 끝이에요. 왜 병가를 내고 갔는데 병가라는 게 뭐 병가 사유를 모르겠어요. 그거는 뭐로 했는지는 뭐 갑자기 뭐 그 어떤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어떤 정신질환에 관해서는 좀 물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큰 사건 가지고 특히 여성 재판사로서 얼마나 중압감이 많은 사건입니까? 만화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진단서를 제출 안 할 수는 없어요. 병가를 내려면은. 내면은 대법원 뭐 누가 결재하는지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결재할 수도 있고 한데 그걸 해줬을 겁니다. 그 이렇게 병가를 허가해 줬을 건데 근데 그거는 어떤 뭐 다리가 골절되거나 이러면 알 수 있는데 이거는 누구도 그 사람 말밖에 없어요. 병가 원인이. 그리고 법원 행정처에서도 그것은 얘기해주기 곤란하다 이렇게 그렇죠. 개인 정보라고도 개인적인 그러겠죠. 정보니까요. 무슨 병이 걸렸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전문용어로 오비일학이라고 그러는데 이게 병이란 게 그렇게 갑자기 여론의 질시가 나타나니 갑자기 병이 생길 수도 있죠. 스트레스 받아서. 있지만 그게 너무 때가 이게 딱딱 아기가 맞아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재판에 있어서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한 거 아니냐. 그러면 그렇죠. 그 다른 판사가 올 수 있죠, 물론. 근데 어느 세월에 그러니까 또 그걸 다시 조서를 다 보고 그 서류들을 보겠습니까? 그런 사건 기록이 뭐 100페이지, 어마어마하죠. 200페이지 아닙니다. 10,000페이지 넘는 것도 많습니다. 이걸 갖다가 트럭으로 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리고 이게 병가는 6개월인가 그렇거든요. 6개월도 복귀 못하면 휴직 처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만일에 김민희 재판장이 6개월 내에 안 오면 휴직까지 돼버려요. 그래서 6개월이니까 다른 재판장이 와도 안 와요. 그거는. 왜냐하면 6개월 뒤에 돌아오면 그 사람이 하는 게 맞지. 6개월 지나고 나면 정권 다 끝났네요. 그래 6개월 뒤에 올지는 모르고 6개월 지난 다음에 휴직해봤자 그때부터 또 이제 완전히 정식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이 울산 사건은 이거 언제 사건이 진행될지 이제 뭐 오리무중이죠 이제. 뭐 이거 짜고 치는 건 아니겠죠. 김명수하고 김밀희랑 또 짜고 우리 그렇게는 병가 가 뭐 이런 건 아니겠죠. 뭐 안 그리라고 믿어야죠. 뭐 어떻게 근데 하겠어요. 워낙 오비락이고 때가 때인지라 그러니까요. 의심을 안 할 수가 없네요. 어쨌든 이 울산 사건을 놓고는 이번 정권에서 지금 이진석 국정상황실장으로 꼬리를 자르기는 했지만 다음 정권에 가면은 꼬리가 다시 살아날 것 같네요. 이제 몸통이 살아날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정권이 바뀐다면 한 150% 다시 수사를 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이성윤 우리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정권에 정말 방탄 검사로서 온몸을 던져서 혼신의 노력을 해왔는데 이게 원래 그러잖아요. 밥상 차리는 사람 따로 있고 먹는 사람 따로 있어요. 밥상 차려놓으면은 딴 사람이 숟갈 들고 와서 먹잖아요. 지금 저 국민의힘도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재보선 때는 코빼기도 안 보이던 사람들이 이제 당권이다 어찌다 하니까 전부 달라들어갖고 뭐 한 자리 하겠다고 한다는데 뭐 그거하고는 좀 성격은 다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까지는 이성윤이가 자기 검찰총장으로 거의 내정되다시피 했다. 그랬는데 지금 수원지검 거기서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의 피의자로 4번 소환을 요청했는데 불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수처에까지 이첩했다가 다시 오고 그래서 수원지검에서 이정섭 부장검사 팀이 대검한테 이것은 기소할 수밖에 없다. 불구속 기소. 뭐 체포영장 발부해서 수사하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지금 조남관 대행이라든가 이걸 관장하고 있는 신성식 반부패 강력부장도 오케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성윤이랑 끝난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끝났죠. 일반적으로. 네, 예. 근데 이 정권에 그게 워낙 좀 돌발적인 게 많아서 예. 그래도 오히려 이 기소 하긴 할 겁니다. 예. 하더라도 이 사람 무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다음 법원의 판단을 갖다가 방해하기 위해서 할 수도 있죠. 아, 검찰총장이 돼버리면요. 그 법원에서 재판하는 게 사실 엄청나게 부담스러울 겁니다. 법원뿐만 아니라 검사도 마찬가지. 그리고 검사가 공판관저 검사가 부한데 그걸 떠나서 재판장. 재판 진행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입증도 해야 되고 주장도 해야 되는데 자기 그 바로 상사를 그래서 이때까지 아까 저기 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성윤 검사장이 이때까지 방탄 역할을 해줬는데 이번에 검찰총장이란 또 방탄 갑옷을 입혀줄 수 있는 것도 되는데 정상적이라면 안 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있죠. 조난관 대행이라든가 신성식 반부패 부장이 그 기소를 사실 어려운 결정 아니었습니까? 그게 지금 검찰총장 물망에 오른 사람을 한다는 게 좀 전에 말씀하신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데도 한다는 거 이게 정말 그 검찰로서도 이 사람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예요. 그게 이 사람을 검찰총장으로 안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그걸 발표를 해가지고 박범계 장관은 그 불쾌하다는 말을 했다는 건데 이 기소하겠다는 걸 발표했다고. 뭐 발표는 아니고 언론에 이제 계속 취재를 해서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는 누군가가 흘린 것이다. 이게 누구 작품일까? 되게 또 그렇게 될 경우 누가 뭐 의도적으로 언론한테 흘리고 있는 것 아니냐. 네. 박범계는 그게 좀 그러니까 불쾌하다는 것이고. 조남관 대행이 지금 그 전까지는 어떤 친문까지는 아니지만은 예. 그래도 그쪽으로 사실 추미애파 뭐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봤는데 어떻게 보면 이 조남관 대행은 검찰주의자예요, 일종의. 그렇죠. 예, 검찰주의자인데 이분이 판단할 때 이성윤 검사장이 총장이 되는 거는 검찰을 위해서 결코 바람직한 건 아니다. 예,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검찰을 살리자 이런 입장에서 기소를 결정했다면 이 정권이 지금 1년 남았는데 사실 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검찰의 모든 결정이 그걸로 종결되는 것도 아니고 예. 나중에 다시 수사할 수 있는 것 지금 이 정권 다 옛날 거 다 과거사 조사위원회가 다시 조사했지 않습니까? 진상조사위원회 그런 식으로 다시 꺼내면 이게 오히려 우리나라의 어떤 평지 풍파를 일으키는 것도 많고 한데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성윤 검사장 외에 훌륭한 분 많을 거 아닙니까? 굳이 친문, 경희대 후배, 그다음 기소된 검사장을 검사를 검찰총장이 임명한 거 정말 이거는 후한무치에 그거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데도 그냥 임명해 버렸지 않습니까? 예. 결국 그래서 15일 만에 나왔습니까? 며칠 만에 나왔지 않습니까? 한 달여 한 달에 했습니다. 나왔으니까. 예. 그런 게 얼마나 불행한 사태입니까? 어떤 일국의 법무부라는 데가 어떤 노점상도 아니고 그렇죠. 여기서 뭐 나오디만은 임명하디만 보름 만에 그냥 물러나 버리니까 검찰총장은 그보다 더 중요한 자리입니다. 네. 장관은 정치적인 자리니까 거기 수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래서 이 정권이 정말 국민을 위한다면은 이렇게 검찰총장이란 자리를 우리 정권의 보위를 위해서 누구를 임명하고 하지 않고 이런 걸 떠나야 되고요. 오히려 검찰총장이란 자리는 국법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의 어떤 중요한 사법 질서를 유지하는 한 중요한 자리를 보고 그는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임명 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꽁 대신 닭이라고 김호수 전 법무차관, 예. 구본선 광주 고검장, 양부남 전 부산 고검장 이런 분들이 지금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박범계 법무장관은 이거 누구 작품인지 언론하고 매우 밀접하게 이렇게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고 하면서 의구심을 표명하고 있어요. 문재인 입맛을 맞추기 위해서는 별일 없이 이성윤으로 탁 검찰총장 만들어야 하는데 그 구도가 어긋났고 그걸 강행하자니 참 이 국민 국민들 여론이 또 검찰
보기도 그렇고 그러니까 고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성윤이는 헛물 켤 가능성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애는 많이 썼는데 쪽장하려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좀 지켜보시죠. 예, 뭐 또 예. 하도 이 정권은 아, 뻔뻔하니까 그걸 알 수가 없어가지고. 뭐 안면 몰수 이거 임명하면 또 방법이 없잖아요.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돼서는 안 되는데. 예. 예. 네, 시청자 여러분. 4.7 재보선에서 나타난 민심이랄까요? 표심에 따라서 정치권이 정말 환골 탈퇴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을 해야 하는데 모두가 좀 속된 말로 도루묵이 되어가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갖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여상훈 변호사님 나오셔서 재미있는 또 명쾌한 해설을 해 주시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